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중앙을 표시하는 거고, 그럼 중간값도 중앙을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 뭐 도대체 뭐가 뭐야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값을 취할 때가 있고 중앙값을 취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값의 정의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그죠? 데이터의 크기 순으로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라 말 그대로 뭡니까? 평균은 그죠? 뭡니까?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서 나눠준 값이고 중앙값은 그냥 뭡니까? 이 자료를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 합니다. 재배열한 다음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 한다. 야, 그러면 그죠? 뭐 줄만 잘 쓰면 그죠? 중앙값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그럼 홀수일 때 제가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중간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홀수이면 여기 중간이죠. 그 다음에 네 개이면은 하나, 둘, 셋. 자, 네 개다. 그럼 어디가 중간입니까? 요 사이가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홀수이냐 짝수에 따라서 중간값을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 밑에 주어지가 있습니다. 자, 홀수일 때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유일한 숫자가 중간값이 되며, 그 다음에 짝수계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두 개의 평균값을 중간값으로 한다. 그래서 중간값은 이제 평균값이 사용되죠. 자, 여기서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기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요 홀수이면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중앙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홀수죠. 그래서 x에 2분의 n 플러스 1이 홀수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뭐 x1, x에 2, x에 3, x에 4, 뭡니까? x에 5다. 그러면 요 3이죠. 요 3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2분의 n 플러스니까 5 플러스 2분의 얼마입니까? 5 더하기 1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홀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에 xn 해주면은 여기 바로 중앙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n이 짝수이면 됩니다. 짝수이면 봅시다. x1, x에 2, x에 3, x에 짝수계다. 짝수계는 뭐가 됩니까? 자, x에 2하고 x에 3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x에 2니까 자, 여기서 4 같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2가 되겠죠. 여기 바로 여기 2가 뭐가 됩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에 2분의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x에 3은 어떻게 됩니까? 3은 자 2분의 n, 2분의 n이면 2분의 4죠. 2분의 4 더하기 1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요 값이 바로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값에 대해서 뭡니까? 평균이니까 x의 2 더하기 x의 3의 나누기 2가 바로 그죠?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다 주어져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여기 이제 중앙값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짝수계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뭡니까? 중앙이 뭐 됩니까? 여기 되겠죠, 사이에. 사이 중앙이 되니까 요거의 평균값이 되겠죠. 요거의 평균값이 중앙이 되겠다. 그러니까 홀수계입니다. 자, 초록색이 4개고 빨간색이 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중앙값은 뭡니까? 홀수일 때는 바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거 두 개의 평균값이 바로 중앙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 12, 15, 17. 자, 순서로 배열되어 있죠. 둘, 넷, 6개입니다. 자, 6개죠. 6개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15하고 12의 평균이니까, 그죠? 여기 계산되어 있죠? 뭡니까? 자, 15, 12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16이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16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앙값은 뭡니까?
둘, 넷, 6개죠. 그죠? 6개니까 이것도 뭡니까? 짝수개죠. 짝수개니까 짝수개인데, 요거는, 짝수개도 그죠? 이거는 둘, 넷, 둘, 넷, 6, 7개, 홀수개죠. 홀수개니까 여기 바로 그죠? 중앙값이 되겠죠.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11개니까, 홀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중앙값이, 그죠? 여기 이제, 중앙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짝수개이냐, 계속 홀수개에 따라서 짝수개이면 중간에서 2개 있죠. 이걸 갖다가 더하기 해서 나누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그냥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1번 중앙값은 뭐냐? 중앙값은 그죠? 중앙값은 다 뭡니까? 좌측에 있는 값보다 이렇게 크다라는 것도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좌측 절반의 관측치가 중앙값보다도 작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가 바로 이거죠. 여기 중앙값인데 좌측은 뭡니까? 78도, 78도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죠. 자, 오른쪽은 뭡니까? 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자료를 보면 단 3개의 데이터 값만이 78 아래죠. 1개, 2개, 3개고 그 다음에 5개의 값이 78보다 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중앙값이래 항상 뭡니까? 좌측에 있는 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못합니다. 같을 수도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그죠? 평균하고 중앙값을 그죠? 뭘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을 위치하고 이것도 중간에 하는데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설명해 보시면은 자,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맞죠?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대놓고 나누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찌 됩니까?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그러면 평균이 뭡니까?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평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평균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될 경우에 그 값으로 인해서 평균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이라는 것은 뭐든지 중앙을 대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집단이나 너무 작은 위치는 뭡니까? 그 중앙을 표시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득에 관한 정보 통계는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하시는 거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소득을 중앙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평균값을 사용한다면 1인당 뭡니까? 소득이 아마 300, 400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 상위 그 몇 퍼센트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버는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평균으로 사용한다면 1인당 평균 소득이 아마 월 소득이 아마 300, 400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렇게 버는 거야 하고 불만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에 관한 것 할 때는 평균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중간소득을. 중간소득은 뭔지 알죠? 인구를 뭡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5천만까지 쭉 나눈 다음에 제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사람을 뭡니까? 소득을 뭡니까? 제일 낮은 데부터 쫙 이렇게 비교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 있겠죠. 그것을 뭡니까? 소득의 중앙값으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설명드렸지만은 매우 높은 소득의 평균을 비전형적인 형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앙값은 문제는 뭐냐면 중앙값은 그러한 그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데이터라는 것은 수리적인 어떤 규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수학적인 어떤 수학의 모든 이제 뭐 학문의 언어라시피 하니까 그죠. 수학적인 방식이 통했을 때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평균이 갖고 있는 유용한 뭡니까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곱하면은 항상 데이터 값의 합계를 넣는다. 자, 평균 한번 볼까요? 평균 곱하기 뭡니까? 크기 하면 평균이 뭡니까? n분의 얼마입니까?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x의 n이 되겠죠. 자, 평균에다가 곱하기 크기가 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해서 x의 n에서 그죠? 자, 데이터 값의 합계를 얻게 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데이터 안에서 뭡니까? 수학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앙값에는 이제 그런 뭡니까? 수리적인 수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낼 때 일일이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학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수학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전체 어떤 표본을 가지고 어떤 작은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그죠? 평균이나 또는 뭡니까? 중앙값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제 그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의 성질에 맞춰서 그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